예, 지금부터는 국정농단의 수혜자 정유라 씨 관련 단독 취재 내용들을 짚어가겠습니다. 우선 두 번이나 구속을 면한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송환을 피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해왔던 정유라 씨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좀 억울합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우리 없다고 들었습니다. 순진한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야기하는 저 모든 게 전략이었던 정말 놀라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정유라 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전략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치데스크에서 처음 밝히는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쪽 혐의가 무거워지면 다른 한쪽이 가벼워지는 그런 시소 같은 관계거든요. 이것을 정유라 씨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검찰 수사에서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편드는 것 같기도 하고 최순실 씨, 자기 엄마 최순실 씨를 편드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나와 엄마 때문에 탄핵당했다라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듯한 그런 진술을 했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엄마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왜 우리 엄마가 뒤집어 써야 하냐라면서 엄마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도 저도 아니게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진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관측이죠.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정유라 씨 엄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전 정유라 씨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전략적으로 진술하더라라는 게 이 정유라 씨가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의 발언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는 사실상 공범 관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유라 씨가 생각할 때 이쪽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 또 엄마한테 불리할 것 같고 뭔가 유리와 불리가 엇갈릴 것 같지만 공범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뭔가 중재로 뒤집어 쓰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최순실 씨에게도 똑같이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좀 대답을 하려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검찰 관계자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강병규 기자. 네. 정유라 씨를 수사한 검사들 사이에선 정유라 씨가 초임 검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제가 데스크라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데스킹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라면요. 일단 정유라 씨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유라 씨의 상황 판단 능력이 웬만한 초임 검사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방송에서 정유라 씨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사람들, 누리꾼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보기에 정유라 씨 상당히 철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정유라 씨가 또 이런 작업까지 했었는데 보면은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한다는 듯한 그런 보도들 그리고 야당 색깔을 가졌다라는 듯한 보도들을 좀 모아달라고 이 편지에다가 어제 밝힌 그 비서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덴마크에 구금돼 있을 때 네네네. 엄마 비서한테 저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서신을 했다는 거죠? 예, 서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이 이 특검 그리고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편파적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수사였다라는 것을 미리 좀 피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강제 송환되기 전부터 자신이 수사를 받을 내용들을 수집을 했다는 네, 이야기도 그렇죠. 들수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부터 이제 국내에서 사실 떨어져 있으니까 과연 국내 이 수사 분위기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다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훨씬 이전부터 이 특검 수사가 중립성이 없다라는 것을 좀 피력하기 위해서 이 증거들을 미리 모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그런데 정유라 씨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었죠? 본인 전공도 모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정유라 씨가 편파 수사. 지금 나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도 거론하면서 비서한테 일을 시켰다는 건데,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이게 법률 용어를 아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정유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홍 데스크가 말한 대로 자기가 다닌 이대의 학과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고등학교는 웬 말입니까? 출석을 안 해서 졸업이 취소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닥치다 보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는 꽤 했나 봅니다. 덴마크 구치소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최순실의 돈으로 변호인과 함께 공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라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원거리 작전에 대해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유라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송환 직후 모습과 현재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작전을 잘 짰는지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작전을 잘 짰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현수 기자한테 네. 한번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 씨랑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정유라 씨 결과적으로 선택은 누구를 한 겁니까? 선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조금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향후 그러니까 검찰 그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유라 씨가 이런 편지를 보내서 용의주도하게 좀 준비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발언들을 하면서 진술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신경 쓰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전혀 모른다라고 했던 것과 달리 좀 충성심을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아마 검찰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2차까지 모두 다 기각이 됐지만 3차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최석호 기자가 정유라 씨가 미묘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 변호인이 변론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오셔서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것 때문에 변호인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줬고 그거를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고. 예, 덴마크 구금시설에 있는 동안에도 엄마의 비서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작전을 짠 것으로 보이는 정유라 씨가 가장 주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구금시설 환경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덴마크와 우리나라 구금시설 환경이 그렇게 다른가요? 저도 조사하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3으로 불립니다. 네, 정해진 죄수복을 입어야 되고요. 빨래도 세탁기가 없어서 직접 손으로 해야 합니다. 또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서 좀 냄새가 방 안에 좀 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덴마크 구치소 어떤지 보겠습니다. TV 볼 수 있고요. 비디오 게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자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냉동 피자가 아니라 실제로 외부에서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구치소와 덴마크 구치소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유라 씨라면 덴마크에 있는 동안 덴마크 구치소를 차라리 가는 게 좀 더 자기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와 이런 작전들을 좀 짰던 것 같고, 한국의 그런 수사 상황이 상당히 강압적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송환 직전에 계속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3차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우리 없다고 드렸습니다. 순진한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야기하는 저 모든 게 전략이었던 정말 놀라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정유라 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전략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치데스크에서 처음 밝히는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 관계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쪽 혐의가 무거워지면 다른 한쪽이 가벼워지는 그런 시소 같은 관계거든요. 이것을 정유라 씨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검찰 수사에서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편드는 것 같기도 하고 최순실 씨, 자기 엄마 최순실 씨를 편드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나와 엄마 때문에 탄핵당했다라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듯한 그런 진술을 했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엄마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왜 우리 엄마가 뒤집어 써야 하냐라면서 엄마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도 저도 아니게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진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관측이죠.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정유라 씨 엄마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줄타기. 정유라 씨를 수사한 검사들 사이에선 정유라 씨가 초임 검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제가 데스크라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데스킹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라면요. 일단 정유라 씨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유라 씨의 상황 판단 능력이 웬만한 초임 검사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방송에서 정유라 씨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사람들, 누리꾼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보기에 정유라 씨 상당히 철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정유라 씨가 또 이런 작업까지 했었는데 보면은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한다는 듯한 그런 보도들, 그리고 야당 색깔을 가졌다라는 듯한 보도들을 좀 모아달라고 이 편지에다가 어제 밝힌 그 비서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덴마크에 구금돼 있을 때 네네네. 엄마 비서한테 저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서신을 했다는 거죠? 예, 서신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 무슨 이유일까요? 전 정유라 씨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전략적으로 진술하더라라는 게 이 정유라 씨가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의 발언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는 사실상 공범 관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유라 씨가 생각할 때 이쪽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 또 엄마한테 불리할 것 같고, 뭔가 유리와 불리가 엇갈릴 것 같지만 공범 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뭔가 중재로 뒤집어 쓰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최순실 씨에게도 똑같이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좀 대답을 하려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검찰 관계자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강병규 기자. 네. 예, 지금부터는 국정농단의 수혜자 정유라 씨 관련 단독 취재 내용들을 짚어가겠습니다. 우선 2번이나 구속을 면한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송환을 피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해왔던 정유라 씨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좀 억울합니다.